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 앤 AI, 애저 테크 이네이블먼트 프로그래밍 라이트업 애저 세션에 참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첫 번째 세션을 맡게 됐는데요. 오늘 주제는 어댑티브 클라우드 기반 멀티 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주제로 가장 먼저 세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도입이 보편화되면서 고객들은 다양한 클라우드를 채택하거나 온프레미스와 함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완벽하게 지원하기 위해 애저는 어댑티브 클라우드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더 효과적인 에이전틱 AI를 구성하기 위해 멀티 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션을 애저에서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요, 디지털 그리고 실제 환경에서 직접 상황을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수행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용하는 자율적 또는 반자율적인 소프트웨어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는 정보 수집이나 특정 요청에 따른 동작을 수행하지만 구현에 따라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에이전트 간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또는 학습이나 아니면 에스컬레이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비즈니스 요구에 맞춰서 기능 범위와 처리 수준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에이전트를 통한 비즈니스를 구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샘플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의 프롬프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특정 보험 상품의 설계 세부 사항과 담보 구성 요소를 정리해 주세요라고 사용자가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의 최상단 진입점에 있는 코파일럿이 이런 프롬프트를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서 이제 오케스트레이터로 트리거를 던지게 되고요. 그럼 이 오케스트레이터는 이제 사용자의 프롬프트에 따라 이제 의도를 분석해서 각각 다양한 모델들과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AI 서치 같은 레그 구성 혹은 코스모스 DB에 있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작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에이전트는 과거 상품의 상품 변경 이력이나 아니면 구조, 판매 유의 사항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버스 내에 보험 상품이나 뭐 상품명이나 보장, 보험료 등을 데이터를 응답하는 에이전트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에이전트를 상세 정보를 기반으로 회신하거나 아니면 이런 QA 기록을 DB에 매핑하는 등 다양한 작업들을 각각의 에이전트로 만들고 이제 단일 오케스트레이터가 이 모든 에이전트 간 작업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식으로 이제 사용자에게 최종 응답을 만들어서 뭐 이메일을 발송한다던가 응답을 주는 요런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AI 파운더리가 이번 이그나이트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멀티 에이전트 앞서 설명 플랫폼인데요.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합 AI 플랫폼입니다. 먼저 파운더리는 여러 모델들, 11,000개가 넘는 모델들을 마스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 AI의 모델, 심지어 허깅 스페이스 같은 무료 모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덕분에 사용자는 목적에 맞는 모델을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모델 조합도 훨씬 유연해지게 됩니다. 또한 파운더리는 애저 오픈 AI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보안이 적용된 오픈 AI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 있고요. 보안이나 규제 요구사항이 높은 FSI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그 구성을 위한 핵심 기능들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게 되는데요. AI 검색이나 에이전트 서비스, 그리고 콘텐츠 안전성을 보장하는 안정성 관리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엔터프라이즈급 서비스 품질을 빠르게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점은 파운더리가 이 Azure Machine Learning이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AML에서 Azure Machine Learning에서 자체적으로 모델을 개발하거나 파인 튜닝하면 이 모델을 파운더리 안에서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기업 내부의 모델과 외부 모델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구조죠. 이처럼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는 모델 선택, 멀티 에이전트의 구현,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급 안정성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통합 AI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안하고 있는 어댑티브 클라우드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 AI 환경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희가 쓰는 모델이나 데이터, API가 이제 각각 다른 클라우드에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GPT는 한 곳에 있고, 클로드 같은 모델들도 제공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클로드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모델들은 또 다른 클라우드에 있게 되고요. 데이터 역시 기업 내부나 아니면 온프레미스, 타 CSP에 분산돼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실 단일 클라우드만 고집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예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제 벤더 락인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금융과 같이 규제가 많은 산업에서는 특정 벤더에 묶이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게 되십니다. 레귤레이터가 요구하는 구조를 따라가려면 자연스럽게 멀티 클라우드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AI 모델의 다양성도 이 멀티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최신 AI 모델들이 모두 이제 한 클라우드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기업은 원하는 모델을 쓰기 위해 여러 클라우드를 넘나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걸 단순한 API 게이트웨이 수준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요즘은 모델 선택이나 실시간 계획 수립, 또 안정성 검사, 데이터 연결까지 모두 포함한 규모 있는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한 라우팅을 넘어서 어떤 모델을 어떻게 조합해서 어떤 행동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지능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멀티 클라우드는 더 이상 기술적인 옵션이 아니라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기업의 인프라는 단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넘어서 어댑티브 클라우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데 초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AI, 데이터, 멀티 클라우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댑티브 클라우드가 필요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의 변화 속도입니다. 데이터는 여러 위치에 흩어져 있고요. AI 모델은 클라우드마다 따로 제공되고 있고, 규제나 보안 기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인프라도 스스로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어댑티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어댑티브 클라우드는 고정된 구조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스스로 조정되는 인프라 접근 방식이에요. 워크로드가 어디에 있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AI 모델이 어떤 클라우드에 배치되어 있든, 기업이 원하는 성능과 규제를 만족시키면서 자동으로 최적의 경로를 선택합니다. 일종의 자율주행 인프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접근 방식은 정책 기반의 유연성입니다. 사용자는 안전해야 된다. 규제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비용은 이 수준이어야 한다. 같은 정책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알아서 네트워크, 데이터, AI의 실행 위치를 조정하고 필요하면 다른 클라우드나 온프레미스로도 자동 연결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댑티브 클라우드는 데이터 시대, AI 시대, 멀티 클라우드 시대를 모두 지원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인프라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어댑티브 클라우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어댑티브 클라우드, 크로스 클라우드 기반의 에이전틱 AI,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크로스 클라우드 에이전틱 AI를 위한 런타임은 다음과 같이 4개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입니다. 멀티 모델의 이제 API를 추상화하는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델 평가나 안정성 또 배포 파이프라인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요 기능은 최근에 나온 기능인데요. 애저나 AWS, GCP와 같은 여러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들을 단일 인터페이스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들 관심 가지고 계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멀티 스텝 기반의 리즈닝을 지원하고요. 리즌, 플랜, 액트 순으로 이제 툴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클라우드와의 인티그레이션 툴 패키지를 통해서 외부 클라우드 모델이나 API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로 워크플로우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어댑티브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엣지나 온프레미스 또 타 클라우드의 자원을 컨트롤 플레인에 등록해서 애저의 자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이그나이트에서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원레이크 페더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S3나 GCS, 빅쿼리, 온프렘에 있는 SQL까지 데이터 레이어를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또 패브릭 IQ를 기반으로 자동 데이터 인사이트를 생성하실 수 있고 데이터를 단일 패브릭 위에서 분석하거나 AI용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크로스 클라우드를 지원하기 위한 레퍼런스 아키텍처 중 컨트롤 플레인 쪽을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어댑티브 클라우드 기반의 단일 제어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애저를 활용하실 때 CLI나 파워쉘이나 아니면 포탈이나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코드나 다양한 방법으로 애저의 자원을 생성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게 되죠. 이때 이 모든 요청을 받는 단일 패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제 Azure Resource Manager라고 해서 ARM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Azure Arc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면요. 온프레미스에 있는 자산 혹은 타 클라우드에 있는 자산까지 이 ARM에서 관리되는 리소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단일 플레인에서 리소스 페더레이션을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타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을 마치 애저에 있는 자원처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고 리소스를 관리하거나 폴리시를 통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준수하거나 보안을 적용한다든지 모니터링을 통합한다든지 하는 기능 등을 이제 단일 플레인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라이빗 링크나 클라우드 링크랑 통합이 되어 있고요. IAM 또한 이제 엔트라를 통해서 AWS의 IAM, GCP IAM을 연동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크로스 클라우드 레퍼런스 아키텍처 중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아크를 통한 단수단 연결 하나로만은 부족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클라우드의 모델, 데이터, API를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주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가 이제 핵심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MAP입니다. 이 MAP는 리즌, 플랜, 이 액트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 오케스트레이터고요.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리소스를 자동으로 조합해주는 솔루션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액션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마프를 사용하게 되면 BYO 리소스도 편하게 연동하실 수 있고요. 기업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모델, 그리고 API, 온프레미스 서버까지 파운더리 안에서 그대로 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기존 환경을 갈아엎을 필요 없이 바로 AI 흐름에 투입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패브릭이나 애저 데이터브릭스 같은 데이터 분석 플랫폼도 도구 형태로 등록해서 바로 호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준비, 인베딩, 모델 호출, 액션 수행까지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만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외부 확장성도 매우 강한데요. External API나 MCP 그리고 A2A 서버까지 정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 내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른 CSP의 API, SaaS, 파트너 모델까지 제약 없이 하나의 오케스트레이션 안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파운더리와 공통 런타임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두 플랫폼이 같은 실행 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도구 등록이나 모델 호출, 실행 플로우가 자연스럽게 연계되게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플랫폼이 달라도 같은 방식으로 동작한다라는 큰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크로스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AI 플로우가 끊기지 않고 하나의 서비스처럼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레이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데이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하나의 구조처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원레이크 페더레이션입니다. 원레이크는 이제 S3, BigQuery, 온프레미스 SQL과 같은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를 단일 계층에서 통합해서 액세스할 수 있게 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이동 없이 바로 조회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조죠. 이게 멀티클라우드 데이터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패브릭 IQ 기반의 자동 분석인데요. 이 패브릭 IQ는 들어온 데이터를 자동으로 요약하고 패턴을 찾고 키 인사이트를 생성해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데이터 분석 경험이 적은 사용자도 쉽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고요. 대규모 데이터도 빠르게 탐색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이 모든 분석이 크로스 클라우드 어널리틱스 형태로 동작한다는 겁니다. 데이터가 Azure에 있든 AWS에 있든 온프레미스에 있든 사용자는 단일 데이터 패브릭 위에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이동 없이, 비용 증가 없이, 규제 위험도 줄이면서 통합 분석 환경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죠. 이런 구성 덕분에 기업은 데이터 위치에 관계없이 일관된 인사이트와 분석 경험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어댑티브 클라우드 기반으로 멀티 클라우드 에이전틱 AI를 어떻게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인프라부터 데이터, 모델, 에이전트까지 모두 크로스 클라우드로 연결해서 운용하는 구조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이제 데이터 단일화죠. 애저나 AWS, GCP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원레이크, MCP, 그리고 A2A 같은 연결 방식을 통해서 단일 데이터 계층으로 통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하나처럼 접근할 수 있고요. 이 구조가 멀티 클라우드 AI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모델 계층입니다. 이제 파운더리의 모델 허브 기능을 활용하시면 각 CSP에 있는 모델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 같은 멀티 클라우드 모델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어떤 모델이 어디에 있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한 모델을 적시에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조회와 분석, 모델 호출, 액션 수행까지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구성은 어댑티브 클라우드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어댑티브 클라우드는 인프라가 스스로 조정되고 데이터와 모델의 위치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 경로를 선택합니다. 크로스 클라우드 기반의 레그, 크로스 클라우드 기반의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도 이 환경에서는 하나의 흐름처럼 일원화되게 됩니다. 이그나잇 2025 얼마 전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 2025에서는 이제 클라우드와 AI 전반을 크게 바꾸는 업데이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어댑티브 클라우드 컨트롤 플레인이 공개됐고요. 아크 중심의 관리 모델이 어댑티브 클라우드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 모델 허브가 강화되면서 GPT, 파이, 클로드까지 통합적으로 페더레이트가 지원이 되게 되고요.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는 정식으로 GA 출시가 돼서 멀티 툴이나 멀티 클라우드 오케스트레이션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데이터 영역에서는 패브릭 IQ와 원레이크로 크로스 클라우드 데이터 가상화가 가능해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디벨로퍼 패브릭이 도입된 이 통합된 앱 실행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데모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 앞서 설명드린 크로스 클라우드 기반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을 데모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아키텍처는 AWS가 AWS S3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패브릭 레이크, 데이터 레이크로 연결하고 이 마프 기반의 에이전트가 이를 활용하는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데모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AWS의 S3 데이터는 패브릭의 S3 숄트컷으로 바로 연동했고요. 파일 형태의 데이터는 이 패브릭의 스키마 자동 추출 기능을 사용해 테이블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패브릭 데이터 에이전트를 이용해서 이 테이블에 바로 자연어 기반의 질의를 수행하는 환경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제 데모 화면으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저희 애저 포털입니다. 패브릭 화면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패브릭 용량을 구독과 리소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용량 이름 그리고 해당 리전을 선택해 줍니다. 여기 보이시는 패브릭 용량 단위가 있는데요. 네, 리전은 코리아 센트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 용량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F2 가장 작은 단위 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이제 만들기를 할 텐데요. 여기 앞서 패브릭 용량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CU, 컴퓨팅 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이 패브릭 리소스 사용량 단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퓨팅, 네트워크, 디스크 I/O, 메모리 이런 다양한 이제 컴퓨팅 리소스들을 이제 조합해 놓은 CU라는 개념이 컴퓨팅 유닛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커질수록 많은 용량 단위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패브릭 용량 단위가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는 패브릭 포털에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업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이름은 루아 워크스페이스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고급 탭을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아까 생성한 이제 패브릭 용량 단위를 여기 루아 패브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워크스페이스는 요 용태요. 여기서 새 항목을 눌러주시고요. 이 워크스페이스 내에 이제 데이터 레이크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새 항목에서 조금 내려서 레이크하우스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름은 레이크하우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에 만들 거고요.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면 파일을 저장하기 위한 이제 원레이크 기반의 스토리지 그리고 SQL을 바로 질의할 수 있는 SQL 분석 엔드포인트가 생성되게 됩니다. 조금 이렇게 테이블과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레이크하우스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쇼트컷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새 바로가기를 선택하시고요. 이제 여기서 아마존 S3와 아마존 S3 리소스고요. S3 호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존 S3의 API를 지원하는 미나이오라든지 네뎁 같은 걸 사용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새 연결을 클릭해 주시고요. 제가 미리 S3 버킷에 이렇게 루아 S3 데모 버킷이라는 버킷을 미리 만들어 뒀고 여기에는 금융 규제나 금융 상품에 관한 이제 금융 데이터들을 CSV 형식으로 업로드를 해 두었습니다. 권한 탭을 보시게 되면 모든 퍼블릭 액세스는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때 이제 액세스 키 기반으로 이제 S3를 연동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소 형식은 버킷 네임, S3, 리전, 그 다음에 아마존 AWS.com으로 하시면 되고 자격증명도 새로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연결 만들기를 해주시고 연결 이름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액세스 키 아이디와 이제 액세스 키를 입력하셔서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쇼트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결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제 속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완료되면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리스트를
이제 선택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델타 테이블로 원레이크 기반의 델타 테이블을 자동으로 뽑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CSV나 파켓 파일 기반으로 이제 델타로 변환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델타 테이블을 포함한 구조로 파일을 임포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좀 말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변환을 진행 중이고요. 그러면 아까 S3에 있던 그 파일 리스트, 파일 포맷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테이블로 바로 로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런 식으로 델타 테이블을 포함한 이제 형태로 데이터가 가져와지게 되고 이제 델타 테이블이 포함된 데이터를 바로 테이블로 로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것처럼 바로 테이블로 로드라는 기능을 통해서 테이블로 올리고 있고요. 델타 테이블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스키마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이제 파일 보기를 하시고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업로드한 파일이 이런 식으로 스키마가 자동으로 따져서 이제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요거 기반으로 바로 데이터를 질의할 수 있는 저희 데이터 에이전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데이터 에이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 에이전트가 생성되면 메타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 그 다음에 데이터의 유효성을 검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크하우스에서 레이크하우스 테이블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DBO로 저희가 생성한 데모 테이블 하나가 있게 되죠. 이 데모 테이블을 활용할 거고요. 이 설치 항목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에이전트 지침과 데이터 원본에 대한 지침, 인스트럭션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미리 이제 구성해둔 에이전트 인스트럭션을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크다운 형식으로 하면 프리뷰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 원본 지침에는 데이터 원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 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지침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설명, 네, 원본 설명인데 요게 이제 데이터 원본 지침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지워서 데이터 원본 지침에다가 다시 넣어주도록 할게요. 네, 데이터 원본 지침에 이렇게 내용을 포함해주고 이제 이 에이전트를 바로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업로드한 데이터가 금융 규제 데이터, 금융 데이터, 보험 상품에 대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보험 상품 개요고 이제 보험 보장 내용과 특약 내용을 요약해줘. 블렛에는 CSV에 항목과 내용값을 근거로 포함해줘. 이건 제가 응답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샘플 프롬프트를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디테일한 항목까지는 요청하지 않아도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어 질의를 통해서 레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보험 청구 절차. 이 순서대로 정리해줘. 그리고 내용에서 가져와줘 라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참조된 데이터가 포함되어서 출처까지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데모에 대해서 확인해 봤고요. 네, 화면이 조금 꼬였네요. 네, 두 번째 데모 2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데모에서는 앞서 개발한 이 데이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베드락의 클로드 클로드 모델과 이제 애저의 GPT 모델을 오케스트라 에이전트의 툴로 등록을 해서 멀티 클라우드 기반 모델 조합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등록이 끝나게 되면 이 마프가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프롬프트를 분석해서 현재 질문이 구조적 분석인지, 자연어 요약인지, 창의적 생성인지 등을 판단하고 그에 적합한 모델을 자동으로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질이면 이제 클로드를 요약이나 생성 작업 같은 경우에는 GPT를 선택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마프의 모델 라우팅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사용자는 단순히 질문만 던지고 어떤 클라우드에 어떤 모델을 활용할지는 에이전트 프레임워크가 자동으로 결정해서 최적의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지금 그 흐름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입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리브랜딩된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더리죠. 아까 좀 빠르게 지나갔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여기 파운더리 리소스 그리고 허브 리소스 두 개 중에 이제 저희가 파운더리 리소스를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파운더리 리소스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로드 기반의 레벨의 이제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있던 허브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의 리소스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그룹과 이제 파운더리 리소스 그리고 지역은 코리아 센트럴로 생성하시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이제 바로 생성이 됐네요. 이렇게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엔드포인트 그리고 오픈AI의 엔드포인트 그리고 Azure AI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생성이 되게 되고요. 모델 라우터가 현재는 이제 타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들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모델 라우팅 기능을 MFA에 있는 모델 라우팅 기능을 통해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추론을 위한 실제 이제 모델 셀렉팅을 위한 이제 GPT 모델 4.5 미니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응답 생성을 위한 4.1 버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GPT 모델들 그리고 GPT 모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모델들 여기 모델 134로 나오는 부분은 제 계정의 한도와 그리고 리전 한도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T-4 미니를 이제 모델 셀렉팅을 위해서 좀 작은 모델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러서 배포를 해줄 거고요. 그대로 두고 배포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포가 되면 저희 API 키 기반으로 이제 액세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제 URI와 엔드포인트와 키를 복사를 해주시고 이제 실제 응답 생성을 위한 GPT 모델을 하나 더 배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4.1을 배포 응답 생성용으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 이제 배포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뭐 각 국에서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규제상 따라 아니면 리전 그리고 글로벌리인지 이런 식으로 배포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고 동일하게 엔드포인트와 액세스 키를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AWS 같은 경우는 클로드를 사용할 거고요. 베드락 런타임 API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넷 사용할 예정입니다. 요약 같은 거 되게 잘하는 친구죠. 그래서 코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크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클로드 모델 호출하는 쪽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내려보시면 이제 GPT 모델 호출하는 쪽, 응답 받아오는 쪽, 그리고 모델 라우팅 쪽, 마프를 활용한 이제 툴로 등록하고 이제 모델을 선택해서 응답을 주는 쪽,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 이렇게 있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아까 화면에서는 4.5를 보여드렸는데 4.5 모델 같은 클로드 4.5 버전 같은 경우는 고급 모델이어서 사용을 하시려면 액세스 키 기반으로는 안 되시거든요. 조금 더 설정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저는 3.5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AWS 액세스 키 아이디와 시크릿 키를 사용해서 클로드를 호출할 거고요. 그리고 애저 같은 경우는 여기 AI 펑션 데코레이션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GPT 같은 경우는 이제 4.1 버전, 아까 챗 GPT 4.1 버전을 생성을 했고요. 동일하게 AI 펑션 데코레이션을 좀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모델 라우터 같은 경우에 이제 얘가 사용자의 프롬프트를 입력받아서 툴로 등록된 AWS 클로드 툴 그리고 GPT-2를 툴로 등록을 하고요. 모델 라우팅 같은 경우는 이제 Azure의 라우트 모델로 이제 4.0 미니입니다. 4.0 미니, 4 미니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크로스 클라우드의 모델 라우터로 활용이 되고 지금 현재 애저에서도 모델 라우터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 모델 라우터는 현재는 애저에서 제공되고 있는 모델들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차후에는 타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지금처럼 툴로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멀티 클라우드 모드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에이전트 실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출력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좀 키워야겠죠? 그리고 테스트 코드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요약입니다. 짧고 간단하게 요약해줘 최대 2줄로. 이렇게 요약에 관련된 부분, 긴 문장을 요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클로드의 성능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건 아마 클로드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 GPT 같은 경우 복잡한 규제를 뭐 설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GPT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게 되면 예상한 것처럼 쭉 걸리네요. 네. 네. 모델 클로드가 선택이 돼요. 라우드 셀렉티드 모델 클로드가 선택이 됐고 이제 2줄 요약할게요. 답변 주세요라고 됐고 두 번째 이제 설계 같은 경우는 GPT가 이제 선택이 돼서 GPT의 파이널 모델 아웃풋을 받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데모를 모두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락인의 회피와 멀티모델의 베스트 오브 브리드 활용입니다. 이제 기업은 한 클라우드에 묶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애저를 사용해 주시는 걸 더 애저를 사용해 주시길 바라고 있긴 합니다만 뭐 GPT나 클로드, 제미나이처럼 서로 다른 CSP의 모델을 조합해서 업무 목적에 맞는 최적의 모델 전략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멀티모델이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크로스 클라우드 AI 파이프라인의 최적화입니다. 각 클라우드에 있는 모델, 데이터, API를 하나의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선택하고 실행합니다. 어디에 배치돼 있든 어떤 CSP에 있든 AI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흐름처럼 동작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댑티브 클라우드 기반의 오케스트레이션의 장점입니다. 세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거버넌스의 일원화입니다. 아이덴티티, 옵저빌리티,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리고 정책 기반의 모델 선택까지 기업이 원하는 규제나 보안, 규제나 보안을 기준으로 모든 클라우드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쓰지만 거버넌스는 단일 프레임으로 유지되는 구조죠. 결국 어댑티브 클라우드 기반의 멀티 클라우드 AI는 선택의 자유를 주고 운영 부담은 줄여주며 엔터프라이즈 품질을 유지하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조금 세션을 진행해 봤는데요. 저희 앞으로 4세션이 더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월, 수, 금 2시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제가 좀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설명드렸다면 앞으로는 패브릭 IQ, 뭐 에이전트 프레임워크, 패브릭, GitHub까지 다양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라이트업 애저 2026년부터는 4월과 10월에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세션을 더 잘 구성하기 위해서는 듣고 싶은 세션 혹은 오늘 세션의 이번 진행에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더 나은 세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